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첫 자리이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고, 일단은 벌써 이제 지방직 25년도 시험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뭐 새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 충분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단계부터 차곡차곡 좀 쌓아 올려야겠죠. 쌓아 올려야 돼서 일단은 우리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흐름 좀 잡고요.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변화를 준비하라 공무원 시험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5년부터 출제기조 전환되고 나서 벌써 국가직, 지방직 두 차례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이제 막연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방법론적인 것들 좀 점검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니면 강사가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 시기쯤에 뭘 할 거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짤지,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가입돼 있을 테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자, 뭐 카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 자료하고 학습 자료들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제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올해 기준입니다. 2025년 국가직 9급 국어 출제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출제 기조 전환되고 나서 벌써 시험을 두 차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이 나온 상태죠. 출제 유형이 전체 20문항 중에, 그죠? 물론 이제 내후년부터는 25문항으로 바뀌기는 할 텐데 일단 우리는 내년 시험 기준으로 20문항 중에서 독서, 우리가 이제 소위 비문학 독해라고 얘기했던 그 독서가 8문항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언어, 요거는 이제 문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문법이라는 게 돌직구로 외워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능 국어에서처럼 일정 정도 문법 내용에 대한 지식을 주고 나서 그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선택지 보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당연히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하고는 언어 쪽, 문법 쪽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암기해서 푸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제시문 보고 분석해서 푸는 문제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실제로 1, 2차 예시 문제에서는요. 문장 논리라는 범주와 수로 논리라는 범주가 한꺼번에 남았는데 재미있게도 국가직 9급에서는 문장 논리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9급에서는 수로 논리 쪽도 나오기는 했는데 거의 문장 논리처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제 논리 깔끔하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문장 논리, 수로 논리 이런 용어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차차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 끝나고 나면 논리부터 이제 학습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완전히 무슨 고등학교 시험 같죠. 이게 이제 특별히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 왜 공통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교육 과정, 그다음에 선택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상황을 주고 나서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화자들의 관점과 태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는요 개요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쳐쓰기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딴 것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금방 감이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돈하는 차원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난도로 나오는가는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가 2문제 나왔어요. 이 어휘는 뭐냐면 다이어의 쓰임, 그 다음에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똑같이 거쳤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시문에 여러 가지 한자어들을 준 다음에 선택지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고유어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고유어들을 준 다음에 선택지에서 대응하는 한자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에 쓰인 단어의 쓰임을 보고 선택지에서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 해가지고요. 여기서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게 예전처럼 이제 한자 표기 이런 것들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적인 어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가나다 순으로 어떤 한자 어휘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휘 학습을 꾸준히 좀 연습은 해야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말씀드릴 텐데 자료도 드리고 공무원 국어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 패턴 예전 수능 국어 패턴하고 똑같은데 그거 연습할 수 있는 자료하고 영상들은 계속 유튜브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하루에 2문제 정도 꾸준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시험 끝날 때까지 그거 진행할 거고요.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독서기는 한데 바뀐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요런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갈 겁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완성이 돼야 실전 문제 풀면서 응용하고 꾸준히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이따가 출제 유형 설명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9급 예시문제 출제 범주. 예시문제 통해서 보고 또 기출문제 통해서 보면 그죠? 우리가 요런 정도 교집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시험과 수능 국어가 사실은 교집합이 가장 큽니다. 이를테면 벌써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비문학하고요. 화법하고 작문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 문제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독해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7급, 5급에서 이미 보고 있죠. 피셋에 정확히는 언어 논리 영역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은 강화, 약화 사례를 판단한다든가 그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의 피셋 시험에서 진행이 되던 거예요. 제가 이 교집합이 있다는 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거치면서 봐왔던 문제들 그다음에 아직까지 실제적인 기출문제는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가직 9급 1번, 지방직 9급 1번인데 충분히 이제 문제 유형이 확인이 됐고 앞으로 나올 문제도 기존 시험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퍼센테이지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셋을 요만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한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피셋 쪽으로 몰려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5년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죠? 아주 속된 얘기로 하면 생개 난리를 쳐놓고 나서 막상 시험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100점 맞고 다 95점 받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꼬아내거나 어렵게 내거나 심지어는 7급의 피셋의 언어 논리 수준만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나 제약은 있었을지언정 어느 정도 기본을 쌓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 방향이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7급이니 5급이니 그딴 문제를 손대지 마세요.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랑 공부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작년 내내 출제 기조 바뀐다고 수험생들한테 온갖 7급, 5급의 어려운 이상한 문제를 때려붓고 나서 열심히 풀렸는데 비슷한 문제, 실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 문제 까다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국어는 시간 때문에 점수가 좌우되는 거지 문제에 대한 문제의 난도 때문에 점수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죠. 차분히 시간 들여서 풀면 만약에 그냥 내가 혼자 한 40분 정도 잡고 차분히 풀면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데 110분 동안에 30분 안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풀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풀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풀리지 않아서 고득점을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기본 개념만 쌓고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선생님 그러면 따로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공부할 필요 있죠.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축할 수 없어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요. 특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걸 과도하게 많은 시간 들일 필요는 없는데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것에 비해서는 적게 들이더라도 꾸준하게 일정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투자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그냥 국어 수업 듣는 거.
그 다음에 과제하는 거,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막 이것저것 찾아서 막 엄청나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수업 열심히 듣고, 우리 수업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 정도 하는 거, 그 정도만 꾸준히 빠짐없이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구급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국가직 구급 끝났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95점이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공식적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러 사설 사이트에서 수험생들 점수 집계는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어 25점 받았어. 점수 집계 데이터 입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뭐 행정법, 행정학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어하고 영어는 어쨌든 학창 시절에 해봤으니까 따로 풀어본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 재고 풀었을까요? 안 재고 풀었을까요? 안 재고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5과목을 다 놓고 110분 동안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서 방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국어만 따로 뚝 떼서 풀어보고, 점수 웬만큼 나오는데, 근데 110분 동안 시간 제약 속에서 풀려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죠? 다른 과목 풀다가 못 푸는 상황들, 그죠? 몇 개는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요는 뭐냐면, 일정 시간 꾸준하게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더더군다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책을 그냥 삥삥삥 돌려서 여러 번 보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과목에도 좀 필요한 얘기일 거예요. 회독의 관성에서 좀 탈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회독이라는 개념을 어떤 말로 쓰나요?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개념으로 쓰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뜻의 회독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그죠? 이 회독 뜻 찾아보면 여러 개 있는데, 석회석의 독, 그런 거나 아니면 읽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본다는 개념으로 회독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 이게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같은 거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반복이라는 것은요, 효율적인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 왜 한 책을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일정 정도 개념서는 그렇게 볼 필요도 있죠. 한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공부가 된 건지 아니면 책의 흐름이 익숙해진 건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필요한데,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중요한 내용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요약된 걸로, 때로는 문제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반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저절로 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하라는 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우리 왜 제가 공무원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로 13년째예요. 13년째. 그 전에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비하면 짧죠. 13년 정도에서 뭘 알겠습니까? 강의는 한 20년 넘게 해야 뭐 좀 아는 거죠. 그죠? 물론 수능 강의까지 했던 시절 생각하면 이제 한 23년, 4년쯤 되기는 했어요. 되기는 했는데, 표정들 왜 그래요?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 23년 했다고?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잘해. 그죠? 첫날부터 이럴 겁니까? 그죠? 23년 했으면 그럼 막 이렇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딱 나이대하고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표정으로. 어쨌든.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현장 강의 듣겠지만, 다른 과목들 인강 같은 거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매번 이렇게 하죠. 7, 8월에 종합반이라는 걸 해요. 7, 8월에. 종합반을 하면 7, 8월 동안에 왕창 몰아놓고, 뭔가 하나가 명확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또 그럴 겁니다. 작년은 출제기조 전환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뭔가 7, 8월 동안에 엄청 싸게 막 풀고 찔끔찔끔 해줘요. 그러고서는 자꾸 뭐라고요? 걱정 마, 나중에 다 해줄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다 해줄 거야. 그러고 나서 7, 8월 동안에 학원은 다니고 강의도 듣는데, 인강도 스케줄 따라 듣는데, 명확하게 한 파트가 끝나는 게 없어요. 끝나는 게 없다가 갑자기 9월, 10월 들어가면서 올인원. 그죠? 이러면서 갑자기 일주일에 한 과목당 여러 시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현장에서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각 과목별로 4시간씩 3번이 진행이 돼요.
올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강을 듣든 현장에 가든 시간표를 한번 짜보자고요. 각 과목별로 4시간씩 3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그죠? 9시부터 4시간 듣고 4시간 듣고 저녁에 4시간 듣고 그러면 끝나면 몇 시예요? 보통 9시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10시 반. 집에 가서 복습합니까? 10시 반? 집에 가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될 거고 뭐 씻고 간식 먹으면 12시인데 그죠? 뭐 3시간 자면서 공부할 겁니까? 그리고 물론 산술적으로 배치할 때 이렇게 나오기는 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 보통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좀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수업을 4시간 했다면 절반 정도는 좀 복습을 해야 돼요. 당일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죠? 5과목을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듣죠. 그죠? 그러면 12 곱하기 요. 수업 시간만 몇 시간이에요? 60시간이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절반 정도는 복습한다고 했을 때 최소 몇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죠? 30시간, 30시간은 투자해야 되는데 아주 어금니 꽉 깨물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날들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 그러면 뭐 이런 날이 있는데 해봤자 이게 30시간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영어 단어 암기. 단어 암기 언제 해요? 그죠? 국어는 제가 시간 줄여서 해준다고 쳐도 단어 암기는 언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짬짬이 테스트 같은 것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가 정말 좋은 공부가 아닌데 맨날 보세요. 제가 이제 12년, 3년 했다 그랬잖아요. 공무원만.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이런 패턴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1, 2년 차째는 의심하다가 점점 합격생들이 쌓이다 보니까 선생님 덕에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국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남들 의뢰하는 얘기대로 따라가면 그들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도 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죠? 정말 효율적인 공부, 효율적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짧게 공부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반복할 수 있게 개념적인 반복, 그죠? 개념적인 반복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졸리진 않습니까? 오랜만에 아침에 나와서, 그죠? 이렇게 하니까 만만치는 않죠? 이제 그동안의 그 방탕한 생활을 잊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잊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지내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딴 공부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복습 안 되죠. 근데 9월까지 끝나고 나면은 10월까지 10월 끝나고 나면 11월, 12월에 갑자기 기출 문제예요. 개념이 아직 다 재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개념 반복은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이제 모자란 건 인강 들으세요. 기출하고 갑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 좀 줄여서 듣는다고 하는데 기출까지 5과목 다 들어가면 이거 그냥 수업 듣고 문제만 풀다가 끝나버리죠. 게다가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다 끝납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죠? 1, 2월 달에 사실은 이런 내용도 대비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면서 3월, 국가직 시험 다가오는데 막 낯선 특강들 막 들어가고 핵심 정리 모의고사고 개념은 안 되는데 쌓이는 것은 계속 많은데 막막해지죠.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뭐 차마 이제 그 입에 올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죠?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때서야 그때 기태형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괜히 남들이 이런 거죠. 주변에 와서 얘기해요. 한 6년 장수한 형이 와서 야 그거 그렇게 말하는데 회독해야 돼. 국어 왜 같은 거 계속 안 돌려서 봐? 그래서 봤더니만은 뭐라고요? 공부 방법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랬는데 그 형은 뭡니까? 6년 동안 공부하고 있죠. 아니 말을 들으려면 차라리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듣든가. 예? 예. 학원 방황하면서 6년 동안 장수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뭐 이렇게 뉴비들에게 장수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 정말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임의로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방법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는 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같은 회독을 버려버리시고 그죠? 정말 논리력과 실전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X 한 글자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각각 다르겠죠. 그죠? 예.
뭘 생각하신 겁니까? 그죠? 생각하는 건 다를 겁니다. 그죠? 뭐 두 글자일 수도 있고요. 세 글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간을 제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다음 주부터 1대1로 스케줄 점검도 할 건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어는 아무래도 딴 것보다 난도보다는 시간이 걱정이 되잖아요. 시간이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소위 국어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시간 배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게 뭐예요? 대입 수능 국어죠. 그죠? 대입 수능 국어인데 우리 보세요. 지금 110분 동안에 그죠? 이를테면은 20문제를 국어를 푼다고 했을 때 국어에 사실은 행정학, 행정법 전공 과목들이 뭐 사회복지 등등등 전공 과목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어에 물리적으로 110분 동안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30분 정도가 적절하죠. 그죠? 그래야만 다른 것들 영어도 있고 하니까 여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분 정도 배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20문제니까 한 문항당 몇 분 정도예요? 1.5분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중에서 정말 까다로운 시험이 5급 피셋의 언어 논리,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어 이해도요. 산술적으로 한 문항당 2.25분, 2.33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수능이 가장 짧은데 1.77분, 106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전체 5과목을 뭉뚱그려서 그중에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받는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평균 시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나 전공 과목들 같은 거 생각하면 한 문항당 평균 시간을 이만큼까지도 끌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물론 상대적으로 살짝 긴 건 몇 문제 붙는 거예요. 2문제 붙는 건데 하나는 독해고 2문제 붙을 때 하나는 뭡니까? 어휘. 하나는 지시 표현이니까 약간 긴 지문에 2문제가 붙었을 때 상대적으로 한 문제는 시간이 좀 그죠? 적게 걸리는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 평균 시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복잡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쓸데없이 긴 지문 가지고 연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작년 내내 보세요. 이런 데서 막 끌어오고 이런 데서 막 끌어오면서 이제는 어려워지니까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어땠어요? 뭐 여러분들이야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시험 현장에 딱 갔을 때 아씨 나 배신당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복잡하게 공부하고 나서 나 배신당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국어는 열심히 35분 동안 풀고 심지어 40분 풀고 95점 받았대요. 그래서 야 그래, 잘했는데 나머지는 어땠어요? 그죠? 국어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정말 좋은 건 국어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국어하고 전반적인 것 시간 배분 잘해가지고 평균점이 올라가는 게 그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행복감을 주는 거지 110분 동안 국어에 40분 들여서 고득점 한들 나머지 점수가 안 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에는 법학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과도하게 이런 정도의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벌써 우리가 점검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입 수능 국어가 교집합이 크기는 하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사고나 난도는 이런 난도와 비슷할 수 있지만 지문 길이 자체는 또 훨씬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말씀드리는 표준 시간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쓸데없이 반복하지 않고요. 한 과목당 인강이든 형강이든 맥시멈 드릴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2분의 1 정도 복습한다고 했을 때 딱딱 끝나요. 딱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여러 차례 준비해서 특정 과목만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것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날 공부한 건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딴 거 하지 말고요. 현재 나가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끝내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그룹 짜가지고 모의고사 연습할 거야. 아니 무슨 뭐 개념도 아직 완벽하게 안 되는데 모의고사 연습을 그때부터 왜 합니까? 우리 스터디의 결과는 언제나 뭐예요? 친목 모임이죠. 공부할 때 외롭거든. 제가 노량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외롭거든.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처음에는 우리는 딱 뭐 지각비도 받고 말하면서 근데 지각비가 슬슬 쌓이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한 명이 이제 총대를 매죠. 우리 공부하느라 힘든데 오늘은 다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그죠? 그 맥주 모임, 소주 모임이 정기 모임이 되고. 그죠? 이게 어쩌다 한 번은 성인들이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정기 모임이 되고 그러다가 뭡니까? 썸 타고. 그죠?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은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그죠? 뭡니까? 같이 놀기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둘 중에 한 명만 붙고 한 명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헤어지죠. 뭐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둘이 막 붙어서 다니고 막 둘이 손 붙잡고 와서 저한테 막 그래. 선생님 저희 한꺼번에 둘이 합격해서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시는데 최초의 동시 커플 합격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뭐예요? 그죠? 한 명 떨어진 보통 남자들이 그러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와서 선생님 헤어졌어요. 내가 하지 말라. 내가 그냥 좀 참고 끝나고 나서 대시를 하던가 하고 있지. 그 뭘 뭐 건전한 만남이고 공부할 수 있는 만남이고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 제가 그러거든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현재 생활을 잘 유지하시고요. 결혼했으니까 법적인 부분이니까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그 연애는 그죠? 뭐 하고 있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잠시 미뤄두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자주 못 보고 그래도 배려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서 내가 잠시 보고픈 마음을 접는 거.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밖에서 놀 게 아니라 공부하는 여친 남친에게 찾아와서 도시락 싸주고 밥 얼른 먹이고 야, 밥 다 먹었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러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거 스터디 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하고 복습만 하세요. 주변에서 모여서 이것저것 한다고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7시 정도 기상 시간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10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뇌가 3시간 정도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시간 정도는 깨어있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어 어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국어는 단어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휘 마니아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죠?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계속 이제 작년 거에 덧붙여서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9시부터 수업 시작해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저녁에 쭉 복습하고요. 이제 보통은 각 프로그램마다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 남겨두고 제가 예비 1, 2, 3이라고 비워둔 건 뭐냐면 우리 수험생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매일 건강하게 클리어하게 끝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아플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날들도 있고 그럼 그런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남성분들도 한 달에 한 번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뭐냐면 내가 그날 특별한 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못했을 때 이날 못했던 걸 미리 이쪽으로 빼서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간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 주는 컨디션이 좋아서 클리어하게 월화수목 금토까지 깔끔하게 끝냈어.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은요, 건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죠?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죠. 일주일간 빠짐없이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루 정도는 쉬겠다 해가지고요. 좀 휴식도 필요해요. 그죠? 물론 월화수목금도 빡빡하게 공부한 사람에게만 휴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그죠? 수업 못 들었어. 뭐 해야 돼요? 그럼 인강으로 요런 데 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 시간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잘했다면 보상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의 시간표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1년을 끈기 있게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막 월화수목 금토일 다 달린다고 해서 실력이 막 갑자기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쉴 땐 쉬고 물론 건전하게 쉬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쉬는 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와, 나 일주일 동안 클리어하게 잘했어. 저기 일요일에 민둥산 등반할 거야.
그래서 한 6시간 등산하고 와서 월요일 아침에 왔는데 막 알배기 이런 건 아니고, 그죠? 건전한 휴식, 가볍게 영화 보시고, 그죠? 가볍게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책 좀 읽으시고 그러는 거죠. 요 정도로 학습하시고요. 자, 공무원 국어, 이제 국어 쪽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게요. 우린 좀 세련되게, 그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올해는요, 얘기라는 과정을 뺐어요. 얘기 빼버리고 바로 필기 노트 논리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예시 문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도의 방향성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예상 기출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상 기출을 거치는 것보다는요,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그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로 출제 유형 끝나고 나면은 스텝 1의 필기 노트가 3개입니다. 그래서 논리, 독서,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50분 기준으로 24강 내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올해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1, 2차 예시문제,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에서 최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존 공무원 국어 시험이나 피셋과 교집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적기, 최적화 기출문제 준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문제라고 해서 물론 개념적으로 암기해서 돌직구로 푸는 문법 문제 같은 건 나오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그다음에 7급 기출문제, 수능까지는 가진 않을 거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딱 우리 시험에 맞는 유형들만 뽑아 가지고요.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최신 기출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 아름다운 숫자죠. 딱 100강으로 끝낼 겁니다. 회독 없어요. 회독 없고 100강 그랬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몇 개 강좌? 4개 강좌죠. 4개 강좌를 몇 개에 끝내는 거예요? 100강에 끝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강좌 거의 없을 겁니다. 4개 강좌 정확하게 100강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까지 50분 들어서 다 할 수 있다. 제가 장담컨대 개념에서 기출까지 50분짜리 100강은요, 제가 공무원 국어 강사들 중에서 제일 짧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한 것들 중에 빠진 거 있었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시간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끝납니다. 남들은 10월까지 해서 뭐 회독이니 뭐니 하면서 개념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우리는 개념부터 기출까지 4개월 만에 끝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날들은 뭐 하냐? 아니, 실전 연습하고 약점 보완하고 모의고사 보는 거죠. 그죠? 국어는 이제 뭔가 외우는 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복하면서 이제는 시간 줄이는 거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는 딱 4개월 만에 끝낼 겁니다. 거의 한 7, 8, 9, 10월 정도까지 해서 뭐 11월 초나 10월 정도까지 해서 수업 스케줄 봐야 되니까 그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 강의 기태형 필기 노트 필로 해가지고요. 논리, 독서, 언어에서 각 24강이에요. 그러니까 3개 합쳐서 24강 아닙니다. 이거 할 게 없죠. 그죠? 각 24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72강 해가지고요. 딱 필요한 것들, 개념적으로 필요한 것들, 사실은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학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문장 고쳐 쓰는 것들은 개념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화법이나 작문은 기출하고 예상 문제 풀면 됩니다. 그죠?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적기. 28강. 그래서 실제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과거 문제들 중에서 바뀐 출제 기조에 맞는 거 그렇게 하고요. 올해는 새롭게 나올 게 이제 새로운 단계로 하나 나올 게 신유형 강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독해 중에서 뭐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익숙한데 뭡니까? 다음 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견해가 이 글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익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겪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강화, 약화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관련된 거죠. 제시문형 언어 같은 것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이번에 국가직 때 국가직 9급 문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제시문형 언어인데 표준 발음법 다루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 표준 발음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요. 지문 쭉 읽어보고
예외적인 내용이 없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선택지에서 다 고를 수 있었던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길지 않아요. 24강 내로 끝낼 거고요. 스텝 4 약점 공략. 그래서 독서에서 이제 추론적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독서 추론이라든가 그리고 논리는 어쨌든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까먹죠. 그래서 논리 변형 문제. 올해 지방직 9급의 논리 문제 한두 개가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풀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논리 변형 문제 다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아마 2월 달 끝나고 3월이 될 겁니다.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 2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월 말이나 3월 실전 모의고사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이미 제 실전 모의고사 경험해 보셨지만 다른 선생님들 문제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더 풍부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15강으로 딱 끝나는 건 아닌데 15강 내외로 해가지고 9까지까지 끝나고요. 당연히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우리 해왔듯이 실전 모의고사, 지방직 이렇게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년 스케줄입니다. 그죠? 딱 시간하고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이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 전략에서 우리 왜 공부 일단 분석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합격까지 이어갈 건가? 그죠?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7월 개강 첫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딱 보여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죠. 뭐 힘들지는 않죠. 그죠? 이게 뭐 모든 설명회가 그래요. 사실은 내 강의가 제일 좋아. 나 잘해 이런 건데 제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제가 분석해서 그 결과를 그죠? 합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수업 공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왜 올해 기출문제도 받고 예시 문제도 받지만 이제 이런 논리 문제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독해 유형이나 논리 유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가 아니라 통계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뀐 출제기준 위의 시험은 아직까지 그 통계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존의 것들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요, 얼마든지 명확한 통계가 있다고 그래서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정돈을 해요. 정돈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상담에도 활용을 하겠죠. 완전히 무슨 수능 성적표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문항별로 맞고 틀린 거, 그죠? 이거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잖아. 그죠? 문항별로 맞고 틀린 거, 그 다음에 본인의 틀린 유형, 그리고 영역별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에서 쭉 정리를 해드리고,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공무원 시장에서 이런 식의 분석까지 해서 주는데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설학원 1위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정답률과 난도, 그 다음에 자동으로 틀린 문항 유형 표시되게끔 이런 것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예전에 돈 엄청 들여가지고 지금도 수시로 손볼 때 박봉인데도 돈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돈 꽤 들어요. 그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 보고서는 이제 자 보셨죠? 이거 약하니까 혼자 잘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제가 종합했으면 뭔가 정리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시험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그죠? 이게 다 정답률이 몇 퍼센트 미만이에요? 예, 50%, 60% 미만 문제를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이상은 틀리는 문제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맨날 다들 무슨 핵심 정리한다 그러는데 이를테면은 보세요. 정답률 88.4%짜리를 핵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해 국가직 언어 관련 문제에서 14번 문제로 기억하는데 정답률이 50% 미만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때 정말 많이 틀리고 아는데도 자주 실수하는 거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정리를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50.9%. 그러니까 반은 틀리는 문제예요. 상당히 많이 틀리는 문제고 이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독해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느낌 오지 않아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 문장 논리의 조건문 같은 거네. 그래서 과거 모든 문제를 쓸 수는 없고요. 이런 문제들은 논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많이 틀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요. 답은 1번인데, 그죠? 정답률 50점 몇, 5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독서나 독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정돈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1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이를테면은 선택지와 제시문의 두 개의 소재가 겹치는데 설명이 긍정, 부정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대우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문제에 방법론을 정리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의들을 우리가 약점 공략에서 마지막에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개념서 한 번 더 보세요. 기출문제 한 번 더 돌리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들 중에서 많이 틀린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꼭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 에이 선생님 이런 거 없으면서 그냥 설명용으로 만든 거죠. 자, 제가 출간하는 주제 어디 있다? 당락가라는 한 문제 몇 쪽? 2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의 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만든 책이고 우리가 수업으로 진행해 왔다는 거죠. 보세요. 막연하게 같은 거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문제 풀지 마시고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하게 되는 거죠. 제 모의고사에 있던 건데 이런 게 이제 독해 지문과 논리를 섞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냥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알바 풀어서 막 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틀리는 문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명확하게 대표적인 유형 중심으로 실전 모의고사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넉넉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익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풀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약점도 공략하고 방법도 단순화하고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크법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죠? 바꿀 거 바꾸고 해서 굉장히 편하게 연수의 논법의 형태로 접근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국가직 지방직 9급에는 수로 논리에서 크법으로 풀 수 있는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1, 2차 예시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마지막까지 연습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할 거니까 남들 어려워하는 거 우리끼리의 언어로 단순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학습하게 될 거다. 그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 시작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중용제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진 게 현빈 주연의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죠? 전국 관객이 많지는 않은데 왜 그래서 현빈이 이렇게 막 정조 역할로 나오는데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제 얼굴이 현빈이 아니어서 연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저도 그건 압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정조 역할이 현빈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23장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기차는 치국이니. 여기서 이제 기차가 그 다음이라는 뜻인데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성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성현들은 이렇게 살았다. 뭐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성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기차 그 다음 사람이라는 건데 보통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저도 보통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그죠? 오를 수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치곡, 그죠? 지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바꾸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공능유성하면 최선을 다하면 지극히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성즉형, 그죠? 정성스럽게 하면은 배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형즉적, 그죠? 배어 나오면 드러나고, 그죠? 그다음에 저즉명, 드러나면
밝아진다.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즉동,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죠? 동즉변, 그죠? 감동시키면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즉화, 변화시키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천하에 오직이 세상에서 지성이라야 정성스럽게 하는 것만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위능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현빈이 얘기하는 것만큼 멋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원문이고요. 이런 거죠. 무엇보다 간절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지극히 한다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한다면요. 나와 주변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공무원 하실 거잖아요. 공무원 뭡니까? 나의 일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과 그죠? 세상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자신의 삶부터 변화시키시고 좋은 변화 많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합격을 원한다면 기태형과 함께. 그래서 제 설명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수업 시작하죠. 잠깐 쉬겠습니다.